자, 지금부터 우리 이번 시간에는 오늘 배웠던 내용 매일 정리 노트 한번 확인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한번 지문 빈칸 문제죠. 개인 소유 주택으로서 1세대 1주택이 아닌 것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의 공시 가격을 합산한 금에서 자, 얼마 공제하느냐 그게 여러분. 자, 얼마 공제하는 거죠, 여러분? 이번에 개정이 돼서 9억 원을 공제하는 거죠. 물론 1세대 1주택자일 때는 얼마 공제한다 그러면 12억 원을 공제하는 거죠. 또 법인이라면 공제 금액이 있다 없다? 없다. 그 내용을 알고 계셔야죠. 자, 여기에서 바로 이제 우리 뭘 곱하는 거죠? 공정시장 가입비를 곱해서 나온 금액을 우리 과표라는 거죠, 여러분. 이때에 주택에 대한 공정시장 가입비는 우리 개인, 법인 모두 관계없이 60% 적용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다만 이때에 이렇게 주택 공시가격 합계에서 9월을 뺀 금액이 뭐가 되면 마이너스가 나오면 그죠, 여러분? 그럴 때는 뭐로 봐라? 0으로 봐라. 그 얘기죠, 여러분.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가 나오면 환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0으로 봄으로써 받지도 않겠지만 환급도 안 해주겠다는 의미로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1번은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제시가 되는 조건에 따라서 1세대 1주택자일 때, 다주택자일 때, 법인일 때의 공제 금액이 달라지는 걸 여러분이 꼭 좀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예. 자, 2번 보겠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다른 주택을 취득해서 몇 주택이 있다 그러면 2주택이 된 거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규제 지역인 조정 대상 지역에 2주택자다 그 얘기죠. 자, 그렇더라도 과세기는 6월 1일 현재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자, 올해 개정이 돼서 이제 우리는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이라도 종전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2주택 해소 기간이 2년이었으나 지금은 이제 무조건 몇 년이죠, 여러분? 3년이다라는 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 그래서 요거는 우리 일시적 2주택은 어디도 나오고 그러면 취득세도 나오고 종합부동산세도 나오고 어디도 나오고 그러면 양도소득세도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일시적 2주택일 때 해소 기간은 무조건 몇 년이다 그러면 3년이다. 조정 대상 지역 여부에 관계 있다 없다? 없다. 다만 양도소득세에서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 특징, 즉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다는 걸 주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3번. 법정 요건을 충족한 1세대 1주택자인 단독 소유자는 과세기는 이제 보유 기간이 몇 년 이상이면 보유 기간에 따른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여러분, 우리 1세대 1주택자로서 보유기간이 몇 년 이상이면 여러분, 그죠? 최소 5년 이상이죠. 5년 이상이면 뭘 받을 수 있죠, 여러분? 보유기간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종합부동산세에서 보유기간에 따른 세액 공제나 연령에 따른 세액 공제는 누구한테만 인정한다면 1세대 1주택자에 한해서만 인정이 되는 거다라는 것을 꼭 좀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4번.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1세대 1주택자로서 과세기일 현재 해당 주택을 12년 보유했답니다. 그러면 12년을 보유한 자의 보유기간. 자, 1세대 1주택자니까 보유기간별 세액 공제 받을 수 있는 거죠. 이때 그러면 공제율은 몇 프로냐 얘기죠, 여러분. 그러면 이때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는 여러분 5년 이상 몇 프로 여러분? 5년 이상이면 20%. 그죠, 여러분? 그 다음에 10년 이상이면 몇 프로 여러분? 40%. 그 다음에 15년 이상이다. 그러면 몇 프로죠? 50%죠? 50%. 그럼 지금 몇 년 보였으니까 여러분 12년을 보였으니까 여러분 바로 여기에 10년 이상에 해당이기 때문에 이때의 공제는 몇 프로가 되죠? 여러분 100분의 40이 되는 걸 여러분은 확인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자, 5번 보겠습니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자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계산 시 자, 연령의 1세대 1주택자 중에서도 연령에 따른 세액 공제와 보유기간에 따른 세액 공제는 우리가 중복해서 공제 받을 수 있는 거죠. 이때 중복 공제율은 최대 100분의 얼마까지죠, 여러분? 80까지만 받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바로 5번은 100분의 80이 되는 거 뭐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 이제 6번 보겠습니다. 3주택 이상을 소유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자인 개인이 해당 연도에 납부할 종합부동산세 이 세부담 상한액은 직전 연도에 부과된 종합부동산세액의 100분의 얼마냐라는 거죠, 여러분. 자, 그럼 이때 3주택 이상이라고 했죠, 여러분. 그러면 작년까지는 3주택 이상일 때는 여러분 세부담 상한선이 300%였습니다만 올해 2023년부터는 여러분 이제 조정 대상 지역 소재 여부 또는 주택수에 관계없이 주택일 때는 주택에 대한 무조건 종합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은 무조건 얼마죠, 여러분? 150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요거 개정된 상이니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세대 1주택자 뭐 또는 다주택자 또는 법인 구분 이시 없이 무조건 150%라는 걸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7번 과세 기준 이제 토지분이죠. 토지분 재산세 납세 의무라서 국내에 소지하는 종합합산과세 토지의 공시가를 합한 금액이 자 종합합산과세 대상 토지일 때는 우리 얼마죠, 여러분?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죠, 여러분. 그래서 5억 원을 초과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부 의무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 종합합산과세 토지가 아니라 뭐가 나오면 여러분 별도 합산과세 토지가 나오면 얼마 되는 거죠, 여러분? 예, 그때는 80억 초과자가 되는 거다는 걸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8번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이죠. 종합부동산세 과세기는 언제죠? 매년 6월 1일이 되는 거 뭐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거라 봅니다. 6월 1일이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우리 9번, 10번 보겠습니다. 자, 관할 세무서장이 종합부동산세를 부가 징수하는 경우 납세 고지서에 주택 및 토지로 구분한, 즉 과세 물건별로 구분한 과세 표준과 세액을 기재해서 납부기간 개시, 자 며칠 전까지 여러분 5일 전까지죠. 5일 전까지 발부해줘라 그 얘기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이 정부 부가 과세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고지서를 보내준데 며칠 전에 보내줘라 납부기간 개시. 여기서 납부기간 개시는 언제예요, 여러분? 12월 1일이죠. 요 개시 5일 전까지 고지서 보내줘라 그겠죠. 자, 10번. 여기는 납세자에게 요거 하나 좀 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납자가 빠졌네, 여러분. 그래서 납세자에게 부정행위가 없으며 특례 제적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납세 의무 성립으로부터 몇 년 지나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자,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기간, 이게 바로 뭐죠? 제척기간이죠, 여러분. 제척기간. 그러면 이때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의 제척기간 기본이 몇 년이죠, 여러분? 5년이다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오늘 매일 정리 노트가 됐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